제가 볼 때는요, 중학생 정도 되면 저 정도 단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단어들에 대해서 중학생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어떻게 말하냐? 이런 교과서는 중학생들이 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교과서가 더 눈높이가 낮아져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요, 자기 중심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변이 불편하고, 주변이 느리고, 주변이 복잡하고, 주변이 덥고, 주변이 춥고, 옷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적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가 맞고 틀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화려한 뒤에 보여지는 냉정한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민, 사업 실패 후 빚만 57억을 졌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48억 현금 보유하고 그 현금으로 사업에 투자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57억 채무자로 바뀌었고, 다 지난 일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미디어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더 김치를 운영하고 있는 홍진경 님도 매출, 누적 매출 3천억, 이게 좀 부풀리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요, 한 10년 사업하면 몇백억 금방 나오죠. 또 3천억, 몇천억 누적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 그래요. 연매출로 말하는 게 맞죠. 연매출 180억이 최대였어요. 속사정 알면 눈만 합니다. 사업보다 방송 수입이 더 많다, 솔직히 고백했다. 원자재 값, 홈쇼핑 광고비 지불하면 홈쇼핑 광고비 최대로 30%까지 나옵니다. 적게 할 경우는 15% 나오고요. 이렇게 지급하면 남는 게 없다. 그거 몰랐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업 속사정 알게 되면 펑펑 운다. 사업 매출 규모가 크더라도 워낙 나가는 게 많아서 남는 게 없다. 방송 수익이 낮다. 당연하죠. 방송 수익은 원가가 없으니까. 내 인건비가 원가니까. 방송은 제 몸뚱아리라 추가로 나갈 게 없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게스트로 출연한 홍진경이 전설의 고수 코너를 통해서 홍진경은 김치와 만두 사업으로 성공한 것에 대해서 매출이 크다고 해서 마진이 큰 게 아니다. 홈쇼핑에서 반대 가고, 반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반대 가고, 원자재 값부터 직원 월급, 임대료 등 빠지면 얼마 남지 않는다, 라고 털어놨죠. 이 홍진경님 드디어 수익구조 틀 이해했습니까? 손익계산서 구조 이해했습니까? 부가세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수도광열비, 인건비,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협박 메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나 이거 언론에 알리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연예인은 유죄야.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가 유죄야.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이고 양날의 칼이죠.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 알려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이기도 하죠. 정준하 횟집 운영, 평일 1,000만 원, 주말 2,000만 원이지만 인건비만 4,500만 원 나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안 방송 출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나 이거 사업하느라고, 가게 운영하느라고 나 방송 출연도 못하고 나 열심히 했다. 평일은 1,000만 원 팔고 주말은 2,000만 원 팔았지만 인건비가 4,500 나가더라. 남는 게 없더라. 야, 드디어 이해했습니까? 지금 사업의 쓴맛을 좀 본 겁니까? 연예인분들? 이분 또 계시네요. 김혜숙님, 열정의 김 사장님, 이 식당 운영하셨었죠. 사업 실패는 웬 말이냐? 늘어가는 빚이더라. 사업 운영하면서 이게 늘어나더라. 사장님 소리는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까지 나눠주시더군요. 사랑하는 경자 여러분, 연예인, 스타, 인지도와 팬덤이 초기 홍보,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인의 사업 성공 가능성은 그 높은 아이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 성공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제 경험치와 통계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냥 차라리 찐 사장으로 그냥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자, 연예인 사업가는 어떻습니까? 출발 동기가 개인 브랜드를 활용해서 부수입을 창출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홍보력,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 능력과 사업 아이템이 결합하면 부수입이 생기고 내가 인기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이른바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진짜 사장. 진짜 사장이라고 해서 연예인 사업가는 진짜 사장이 아니냐?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닌 경우 그냥 일반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은 어때요? 출발 동기가 뭡니까? 생존이죠. 먹고 살 게 없어요, 이거. 가족과 직원과 모든 생계를 책임지죠. 이거는 뭐 그냥 절체절명이죠. 사업에 대한 몰입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 사업가는 연예 활동과 병행하기 때문에 월급 사장을 안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자는 전문 경영자로서 전일 몰입합니다. 저도 사장입니다. 사장이지만은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를 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나중에 퇴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경영에 대한 이해도 다르죠. 재무, 생산, 인사까지 전체적으로 관여하죠. 그러나 연예인 사업가는 브랜드와 마케팅 쪽에 치중하고 운영이나 품질 관리는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위기가 왔을 때는 어때요? 일반 경영자는 손실을 감수하고 버티고 재정비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관리자는 이미지 관리가 우선하죠. 사업 철수도 상대적으로 빨리 하죠. 고객 관계 인식도 팬이라고 봅니다. 팬이 고객화되어지죠. 그러니까 감성 중심이에요. 그러나 일반 기업은 생존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관계, 가성비 중심, 지속적 만족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도 일반 경영자는 어때요? 실패를 학습 자산으로 삼아서 재도전합니다.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 만약에 매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거 살리지? 그 생각을 하지. 아, 이거 빨리 손절하고 다른 거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연예인은 어때요? 명예손상을 피하려고 빨리 철수하죠. 그리고 나의 이미지 관리하는 게 더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반 사장과 연예인 사업가의 구별을 해본다면 왜 연예인 사업가가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냐?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The buck stops here.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최종 책임자로서의 경영자 관점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여기서 멈춘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뜻으로 미국 트루먼 전 대통령의 좌우명이기도 하죠. 네, 10초 만에 한국전 10초 만에 6.25 전쟁에 대한 참전 의사결정을 하고 유엔을 소집해서 약 200만 명 가까운 38개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6.25가 있었죠. 38개 국가에서 유엔군이 함께 참전한, 그렇죠. 그 중에서 상당히 90% 이상 아닙니까? 미국의 청년들을 이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로 파병하기로 결정한 그 트루먼 대통령. 한국인들에게는 이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다른 미국 대통령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고객입니다. AI가 나오고 기계가 출현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사업에 진출하고 다른 산업에서 우리 산업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경쟁자가 나오고 대체자가 나오고 공급자가 뭐 구리 안 팔겠다, 요소수 안 팔겠다, 이 소재는 공급 더 이상 안 하겠다, 관세를 때리겠다,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고객 중심이죠. 제프 베조스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죠.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바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프 베조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지 묻지 말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뀌는 거는요, 바뀌는 수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본질은 뭐예요? 고객입니다. 고객이 안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중점을 찍어야 됩니다. 자, 탈레스이죠. 탈레스 테이셰이라인데 디커플링이죠. 21세기 최고의 경영서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블루오션 전략과 함께 경영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독서입니다. 디커플링 전략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테이셰이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고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영역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고객에게 집중한다면 사업은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미국의 통신회사입니다. 미국의 통신회사의 1층에 가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Listen to your employees. Listen to your customer. 입 닥치고, 이게 1층에다가 이런 말도 적어 놓는 게 참 미국 친구들인데, 아무튼, 입 닥치고 고객의 말을 듣고 직원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CEO 존 라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어떤 명성을 얻었고 어떤 제품을 개발했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고객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 자체에 집중하라는 교훈을 담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통신회사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본질이 뭐냐, 기업의 존재의 목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고객 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 원론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시장 밑바닥을 공략해서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괴적 혁신이고 이 파괴적 혁신은 기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니즈가 주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커플링 전략을 할 때도 CVC를 관점을 해라. 커스터머 밸류 체인. 우리 회사에 마이클 포터가 말한 가치샷을 보지 말고 우리 회사가 제조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내부의 프로세스 보지 말고 고객이 이 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가장 불만이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해서 혁신을 해라. 이게 본질입니다. 파괴적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컨설팅 매뉴얼에서 몇 개 가져왔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업의 리더가 변화하는 고객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고객은 변화하고 있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변화해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대중들이 상품과 부가 기능을 구매하는 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광고에 자주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기업은 투자자가 원하는 거에 집중했어요. 공급자 시장이었으니까요. 과거 기업의 리더는 기술, 규제, 투자에 집중해서 파괴적 혁신을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방식이에요. 근데 현재는 뭐예요? 지금은 현재는 기능과 기술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기능보다는 경험에 집중해야 되죠. 고객들도 자신의 경험이 중요해요. 뭐가 불편해요. 그러면 내가 좀 몰랐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불편하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하는데 좀 복잡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신경 써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복잡하네 이렇게 판단해 버려요. 최근에 제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문해력 관련돼서 교과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좀 봤어요. 제가 운동하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중학생 정도 되면 저 정도 단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단어들에 대해서 중학생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어떻게 말하냐, 이런 교과서는 중학생들이 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교과서가 더 눈높이가 낮아져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요, 자기 중심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변이 불편하고 주변이 느리고 주변이 복잡하고 주변이 덥고 주변이 춥고 옷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적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가 맞고 틀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상품과 기능보다는 경험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불하죠. 그래서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의 성공한 기업은 리더가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춰 두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객이 원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게 될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스티브 잡스가 아주 베리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만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고객 조사하지 마세요. 고객한테 뭐 물어보지 마세요.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을 진짜로 고객의 니즈와 상관없이 제품을 기능 중심으로 개발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영자 여러분, never 그 말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고객 조사하지 말아라, 고객에게 묻지 말아라, 그 말은 고객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고객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그들이 미래에 무엇을 원할지를 깊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표면적인 관찰만 하지 말고 진짜 들어가서 고객의 생활을 함께 봐야 그들이 현재의 만족뿐 아니라 미래의 니즈에 대해서도 네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단순한 고객 조사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고객을 파악하지 말라 그 말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책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잡스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 아닙니다. 고객이 표현한 니즈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욕구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피터 드러커 이야기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칠판으로 따라오세요.
피터 드러커는 이미 본인의 책 이노베이션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마케팅과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저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본령은 첫 번째 마케팅이다. 즉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의 정의는 want죠. 욕구죠, 욕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고객이 싸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해주세요, 뒤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욕구, 표현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피터 드러커의 시선에서는 마케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본령 첫 번째는 마케팅이다.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비교적 쉽습니다. 고객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 다른 기업들이 물건 갖다 주는데 한 달 걸려요. 근데 나는 고객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2주 정도 걸리면 가격을 한 30% 더 줄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30% 더 받고 2주 만에 갖다 주면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거. 다른 사람은 100원에 파는데 나는 고객들한테 물어봤더니 80원 정도면 이거 두 배로 더 살 것 같대요. 그럼 80원으로 원가 낮춰가지고 팔면서 2배 매출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근데 기업의 본령은 마케팅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이다. 혁신이다. 혁신이란 새로운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창출해서 만족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니즈가 있어요. 그 숨겨져 있던 땅속에 감추어져 있던 니즈를 발견해서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객 조사에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고 했다가는 계속 고객에게 끌려간다. 혁신적인 사람들은 그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말하지 않은 본인 스스로도 몰랐던 니즈, 아이폰 혁신이죠. 그 니즈를 발견해서 충족시켜 주어야 기업은 선도성이 있다. 고객을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런 기업이야말로 혁신적인 기업이다. 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피터 드러커의 이노베이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더백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마케팅적인 영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싸게, 좋게, 빨리. 싸게, 좋게, 빨리. 요 세 가지가 이제 QCD죠. QCD. 우리 제조업에서 하는 이야기죠.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예, 싸게, 좋게, 빨리는 야네이 다다시 유니클로 혁명 책에서 나온 이야기죠. 싸게, 좋게, 빨리.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고객을 선도할 수가 없잖아요. 대중성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으로의 성격, 고객에게 물어본 것만 하지 말고 그들이 말한 것만 하지 말고 그들도 스스로도 모르는 내면의 니즈를 발견해서 충족시켜 주어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표현한 니즈 뒤에 숨어있는 니즈를 발견해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컨설팅할 때 사용하는 매뉴얼을 여기다 좀 넣어드렸으니까요. 이 온라인에서 강의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 360도 삼각측량법이라고 불러요. 고객, 협력업체, 이해관계자,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보시고 수익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세그멘트도 나누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좀 좁혀서 니치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하고 솔루션도 개발해야 된다. 새로운 서비스 모델도 구축해야 된다. 공급망도 가속하고 고객이 구매하는 것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돌려서 잘 팔리는 것은 집중하고 안 팔리는 것은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브랜드가 유명하냐 안 하냐 거기에 포커스하지 말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 자체의 메커니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업이 중심에 있고 고객을 삥삥삥 도는 이 천동설적 기업 운영하지 말고 기업이 바깥에 있고 고객을 중심에다 놓는 지동설적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발상이 필요한 겁니다. 고객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고객을 고려해서 기획을 진행하는 것이죠.